추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원상학 초전도체 LK99 관련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4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문을 제보자인 김현탁 교수 그리고 피조사자인 우리 권영환 교수 그리고 핵심 관계자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권영환 교수 주최로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권영환 교수님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요. 2시에 마칠 예정인데 이 이후로는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실 권영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영환입니다. 제가 이제 7월 22일 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7월 22일 날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렸고요. 그 논문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났고 또 많은 논란도 그동안 있었고요. 이게 초전도다 아니다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런 많은 논란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김현탁 교수라는 분이 저를 제가 무단으로 논문을 올렸다. 자기 논문을 베껴가지고 올렸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지난 4개월 정도 관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또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조사에 응해서 답변을 했고 최종 결정문을 제가 11월 27일 날 받게 되어서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연구 관련해서 또 학술 활동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학술 발표도 하고 논문도 발표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일단은 제가 그동안 저에게 쓰여져 있었던 많은 잘못된 프레임을 다시 새롭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처음에 이거를 저희 아마 드렸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봐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7일인데요. 7월 17일 날 갑작스럽게 저한테 이석배 대표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학자분들과 같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저자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문의하는 메일인데 거의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동의가 없으면
자기는 그냥 내겠다 참여 동의한 걸로 알고 거의 저한테 반강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때 7월 17일에 해당되는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3월 30일 날 한국 결정성장학회지에 논문을 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그런 메일을 그때는 카카오톡인지 텔레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내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그때는 3월 30일에 답을 물어보고 3월 31일 날 또 답변을 요구해서 3월 31일까지 답을 하라고.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이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할지 말지 물어보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도 안 읽어봤었고요. 그 당시에 또 답변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논문을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 내용도 잘 읽어보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또 7월 17일 날 이번에는 또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는 제목 하에다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런 똑같은 답변을 강요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메일을 받아서 제가 논문 내용을 읽어봤더니 저자가 김현탁이라는 분이 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김현탁이라는 분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BRBCS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는 김현탁이라는 분이 썼구나. 그래서 제가 김현탁이라는 분의 에트리에 계시는 줄 알고 에트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계시냐 연락을 직접 취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은퇴를 하셨고 작년에 은퇴하셨고 올해 안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구글로 서치를 해서 그분의 이메일을 찾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죠. 이건 너무 당황스럽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논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네이처 사이언스에 투고했던 내용에 그림도 들어있고 데이터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연구 윤리나 연구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2017년부터 2022년 그때까지 2023년 그때까지에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 저하고 김지훈 박사, 이석배 대표가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한 걸 쭉 써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은 사실상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김현탁이라는 분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23년 6월 중순경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들었다고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오근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서 알게 됐다고. 그러면 본인은 사실상 이 연구에 전혀 참여한 적도 없고 처음부터까지 같이 하신 적도 없는데 본인이 교신 저자가 되어서 이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학자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해당되는 관련된 사항들을 쭉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고 저는 당연히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7월 22일 날 저한테 이제 보낸 메일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에 저자로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제일 저자를 하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논문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메일이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모든 연구의 대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교신 저자는 나야. 너 내가 제일 저자 시켜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연구 2017년부터 같이 해오지도 않은 저는 일면식도 없거든요. 현재까지도 없는데 그런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올리게 됐고요. 그분도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분은 논문의 버전이 벌써 지금 아카이브에 3번째 버전이 올라가 있고 지금은 APL 머티리얼스에 2번 정도 더 바꿔가지고 한 5번째 버전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번째, 5번째 버전에서 제가 확정했던 화학식을 버리고 새로운 화학식을 가지고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제가 자기 걸 베꼈다고 3일 만에 베껴서 논문 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베꼈으면 제가 화학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바꿨으니까 그분이 뭔가 다른 걸로 해서 바꾼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 확인돼서 했었고요. 첫 번째 그분이 이제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을 내려달라 이거였습니다.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을 본인이 어떤 권리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분이 아카이브에 올린 연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제가 그리고 그 전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투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신 저자로 계속 논문도 작성하고 투고를 했던 사람한테 논문을 내려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고려대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6가지에 해당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총장, 그 다음에 KQ시트 저희 대학원 원장님, 그 다음에 키스트 원장님,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한테 요 메일을 만들어서 쫙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매장을 시키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부정이고 연구 범죄다. 그래서 연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밝히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라 뭐 이런 거였고요. 이석배 의견은 저에게 아카이브에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했고 그 논문의 저자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정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석배 대표는 논문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요. 단지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논문 올릴 때 저 혼자서 결정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올릴 때 김지훈 박사랑 같이 상의해서 올렸고요. 같이 올렸습니다. 무단으로 올렸다는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동의하지 않았다고 김현탁 교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동의를 받았고 그 저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본인이 어떤 저의 중간에 어떤 사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름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은 그거는 저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이석규 대표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뺄 수 있냐. 그거는 이거는 어떤 그런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구 윤리에서는 내가 너 이름을 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빼달라 안 된다 그거는 나는 내가 그건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 박사랑 같이 올렸었고요. 그리고 김현탁 교수가 여기 이제 누구지 우리 총장님하고 연구재단 이사장님하고 이런 분들한테 보낼 때 제가 이제 저자의 기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메일에. 김현탁 교수한테 이거는 요 메일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쓴 메일입니다. 그 내용은 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는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이분이 보낸 메일에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게 제가 메일에 그런 진술을 썼어요. 요 문제에 대한 거는 김지훈, 이석배 저 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탁 교수님이 같이 연구하지도 않은 분이 그게 관여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K99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요. 저는 LK99라는 장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LK99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명확하게 화학 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최동식 교수님 대학원실에서 소속 대학원생들이 다 같이 했던 것이지 그 연구를 어떤 초전도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것이지 그것이 LK99를 찾아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초전도 관련된 연구는 제가 알기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7년 3월에서 4월경에 제가 이제 이석규 대표와 만났고 초전도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최동식 교수님을 3월경에 한번 뵀었고 그때 이제 초전도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기 KBSI 서울센터에서 그런 걸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때 했던 연구랑 매우 유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서 저도 관심을 가졌고 또 제가 했던 게 이제 DNA의 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고 박사학위 그건데요. 그 DNA의 매그네티즘 자성에 해당되는 특성 결과랑 그 당시에 저한테 보여줬던 데이터가 매우 유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가 초전도성을 띠는다라고 하는 게 2001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 대신에 초전도를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의 많은 그 방법은 스퀴드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성 측정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퀴드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측정도 해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순도가 높았을 때 그럴 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막 어떤 게 어느 정도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핀, 전자 스핀 복명 분광기라고 하는 ESR 또는 EPR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샘플에 대해서 EPR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제공을 하고 2018년에 김지훈 박사가 들어와서 김 박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김 박사가 뭐 소위 LK99라고 하는 그 물질의 합성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1년쯤 됐는데 분석을 뭐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어떤 특성이나 명확하게 화학 구조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제가 그 데이터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인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가 분석을 다 했고 해석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네이처에 투고를 진행을 해서 4번, 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처에서는 계속해서 후속 데이터 같은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강하고 측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네이처 안에서 그 리뷰어로 넘어가는 단계로 못 넘어가고 거기 그 헤드 에디터 쪽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도 2022년 8월 1일날 이제 투과를 했었고요. 거기도 내부적으로 돌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거기도 이렇게 내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좀 많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답이 온 거는 점수가 낮다, 뭐 이런 식의 답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그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잠깐 퀀텀 에너지에 잠깐 몸을 담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용화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각자 대표를 연구개발 쪽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각자 대표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각자 대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석배 대표가 번복을 했습니다. 약속한 적 없다. 그래서 제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그만두고 난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2017년부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왔는데 만약에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못 가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김현탁이라는 분이 사실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걸 인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요 연구가 자기가 마치 처음부터 어떤 책임을 맡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연구 윤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제가 논문 발표 우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현탁의 논문 투고에 대해서 고의로 저자 동의를 지연시키고 자신 논문을 먼저 발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석배 대표가 김현탁에게 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김현탁으로부터 저자 동의 요청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즉 이석배 대표는 권영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탁의 논문 작성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저의 연구 결과가 포함된 논문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김현탁이 작성하고 이에 대해 저자 동의를 요청받는 상황을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현탁의 저자 동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결정성장학회지 4월달에 나왔던 그 논문은 오근호 교수라는 분이 교신 저자를 하셨어요. 근데 오근호 교수님도 사실은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분입니다. 전혀 하지 않은 분인데 이분 또 교신 저자를 하고 결정성장학회에 나왔는데 그 논문에 보면 제가 논문을 그 전에 투과하면서 계속 진행했던 데이터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김현탁이라는 분이 또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또 데이터가 2개가 또 들어갑니다. 제가 그린 그림 포함해서. 그러면 중요한 데이터 4개가 사라지는 셈이 되거든요. 4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저는 논문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연구 윤리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제가 저자 동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거는 이제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이석배 김지훈의 동의 없이 논문을 투고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김지훈과 저가 동의했고요. 이석배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임성현, 난수민, 오근호 3인이 아카이브 논문의 저자가 될 만한 학술적 기여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3인을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하셨고요. 중복 계좌라든가 자기 표절. 이것도 이제 김현탁의 주장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분이 열심히 찾아낸 게 자기의 논문을 표절했다 라고 스트럭처럴 디스토션, 구조적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두 단어를 가지고 표절을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문의 대부분을 60%나 40%를 표절했다든가 이런 말들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를 특정 단어를 자신이 썼기 때문에 그 특정 단어로 표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이분의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그 브리딩 모드 스트럭처럴 디스토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에서 진동을 하니까 그 진동하는 걸 브리딩 모드라고 표현했고요. 거기서 구조적인 왜곡이 생긴다. 사실은 물리나 화학에서 그 디스토션에 관련된 거는 피어스 디스토션이라든가 뭐 피클렛 디스토션 많거든요. 그런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에서 디스토션에 관련된 논문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그 위원회에서도 재료 분야 포함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은 김현탁 논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윤리 위반의 의혹에 대해서 프로젝트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김현탁 그다음에 이석배 대표에게도 동일한 문서를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